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오늘은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주린이 탈출 강좌를 함께 해주신 저희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욕심과 인내, 절제와 판단, 그리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이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에 던져지는 것보다 충분히 공부를 하고 준비한다라고 하면 위기를 곧 잡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토록 노력하고 자산을 늘리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사랑하는 가족과 어디든 더 행복한 시간을 누리기 위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선순환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작은 울림들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아름다운 물결을 물려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물결이 더욱더 퍼져나가서 아름다운 사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저희 따뜻한 마음으로 별도 후원해주신 저희 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저희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볼게요. 공매도 상황 보시면은 QQQ 공매도가 살짝 올랐고요. 반도체 공매도는 37%로 낮아졌습니다. 위불, 큰손, 일간 매매 보시면 마소, 아마존 매도, 애플 매수 있었고요. 주간 단위 보시면 엔비디아, 마소, 아마존 매도 있었고 스파이, QQQ 매수 있었습니다. 빅테크 내부자 매수 매도 수량 보시면 이번에는 좀 메타가 좀 많은 물량의 매도가 있었어요. AI 폭발적인 성장으로 전력망의 한계를 부딪히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황색은 미국이 사용하는 전력망이 계속 2033년까지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과 검정색은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의 전력망 사용 상황이다. 이 정도 체크 되셨으면 될 것 같고요. JP모건이 인공지능 주식이 닷컴 버블의 최고조와 유사하라는 경고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JP모건 확실히 공포감을 주고 하락세에 매수를 할 거고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다. 얼마 전에 시타델 습격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당하지 않겠다라는 이 투자자들의 현명한 의견도 하나둘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분수령이 이번 주 수요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장후에 아침 새벽 5시, 6시에 나올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현재 시장의 기대감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AI 수요가 죽지 않았고 또 새로운 칩과 중국과 이 수출이 진행이 되면서 수익성 부분의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엔비디아가 시장에 줄만한 감동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반도체 D램에 대한 시장의 변동성과 움직임이 빠지고 있고 계속 순환이 돌고 있죠. 빅테크 또는 소프트웨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MSTR, 비트마인 그쪽으로 돈이 순환이 돌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장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 엔비디아가 시장에 감동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반도체, D램 이 전반적인 순환이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번 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것이 이번 주에 미국 잭슨홀 미팅이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9시에 잡혀 있습니다. 2018년, 2025년간의 잭슨홀 미팅 이후의 빅스의 움직임의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초록색은 빅스가 급등했었던 자료고 빨간색은 빅스가 떨어졌었고 오렌지색은 그냥 중립 구간에서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계적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평균 빅스가 26% 정도 반등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팅의 성향을 보시면 매파적인 상황에 급격한 빅스의 상승세가 있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 내용들 주요 발언들 보시면은 금리를 올릴 것, 조정의 시간 도달라는 키워드와 함께 빅스는 반등세가 있었다. 특히나 현재 8월 말 즉 9월에 금리 발표를 하는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케빈 오시 의장이 나와서 멘트를 하나둘씩 준다고 하면 9월 금리 영향도 매우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이 하나둘씩 형성이 되고 있죠.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CPI 소비자 물가지수와 PPI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물가도 둔화되고 있는 데이터가 하나둘씩 발표를 해줬기 때문에 케빈 워시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보다도 우려감을 덜어낼 수 있는 금리 인하의 워딩을 해주는 것이 이번 주 잭슨홀 미팅홀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 상황 빠르게 보시면 장기 중기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테슬라가 반등세가 좀 나와서 TSLL 중기 물량과 장기 물량이 조금은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빅테크 2배 계좌들 MSFL, MBDL 이렇게 수익이고 AMZZ, 아마존 2배는 외화는 수익인데 원화는 손실이네요. MULL, TSL 이 정도 손실 보고 있습니다. 비중 상태 보시면 주식 69%, 현금 31%로 약 7대3 정도 비중 유지해주고 있고 주식 약 2억 2천, 현금 약 1억 보유하면서 총 자산 3억 2천 운용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에 발생되고 있는 현금은 외화로 계속 환전하고 있다는 거 체크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작업 끝나면 원화는 다시 떨어질 가능성 높고 외화가 다시 강세할 가능성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차트 간단히 보겠습니다. 스파이는 장대 양궁의 밑선 760달러 지켜주면서 21선 지지를 받아주고 장대양 중간선 765 위로 올라가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올라간다 해도 5일선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보여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탈된다고 하면 757 이 갭을 채울 가능성도 보여진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QQQ는 707달러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 이탈되고 밑에 있는 21선 이탈되면 여기 밑에 갭 700달러까지도 떨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분수령이 엔비디아, 잭슨홀 미팅 두 가지 보고 있고요. 주봉상 현재 주봉상 장대봉 좀 길게 나왔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건 5주선 지켰고 장대 양봉의 중간선 705달러 위에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그래도 1차적으로 그래도 긍정적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부정적인 것은 고점 부근에서 음봉이 계속 길게 세 방 나왔다는 건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엔비디아 실적과 그리고 잭슨홀 미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QQQ 이동평균선 관점을 보시더라도 21선, 51선, 5일선 3개 다 있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든 극심한 변동성 발생될 수 있다. 이 정도 체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가 현재 522달러 이 매물을 살짝 이탈되었고 21선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공포감을 준다고 하면 121선까지 큰 공포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주봉도 보시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이 장대 양봉 상승 장악한 중간선 517달러를 쉽게 무너뜨릴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번 주 이 장대 양봉의 중간선 517달러와 20주선 위로 즉 520달러 위로 회복해주는 것이 반도체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시죠. 엔비디아는 현재 갭이 두 개가 있습니다. 211과 206입니다. 이 갭 사이사이에 21선 213달러 그 아래 갭 51선 207달러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도 안 나와도 이러한 변동성으로 다 뭉갤 수 있고 아니면 또 장대 양봉 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생각이 들지만 이 갭 채우는 거 그리고 이동평균선 두 개 사이에 있는 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간 기대감이 없는 상황 같아요. 지금 기대감 주지 않고 실적 발표 때 주가 올리는 게 엔비디아에게 중요할 수 있겠죠. 테슬라는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이 장대 양봉 윗선을 돌파해주게 되었고 51선에 살짝 저항을 받았지만 이 갭을 채우는 모습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힘을 내줘서 사이버캡의 기대감으로 370달러 61선 돌파해주고 368 이 라인까지 붙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보조지표 관점으로 보시면 RSI가 저점을 높이면서 깨지지 않고 추세가 유지되는 것이 현재로서 매우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었다는 것이 현재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 이 갭을 채우려는 시도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 들고요. 주봉상 장대 음봉의 중간선 위로 올라와줬다는 점과 양봉으로 3개 출현해주면서 현재 강력한 에너지 조금 들어오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49달러, 350달러 부근은 현재 저항도 많고 지지도 많았던 중요한 매물대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즉 지지받았고 저항받았던 이 라인이 돌파해주게 된다고 하면 여기는 곧 다시 눌리면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메타는 갭을 채우고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5일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557 장대 음봉의 윗선 라인까지 붙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5일선 위로 빠르게 회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알파벳은 340달러 이탈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40달러 이탈된다고 하면은 그 아래 갭 334달러 여기까지도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갭을 채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340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점,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3개, 4개가 한 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상황에 따라서 구글도 반응할 것 같고요. 위로든 아래든 크게 튈 가능성 높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0 지켜주면서 여기 이평선 다 모여있는 라인들 345, 350 라인 이 매물대들 이평선 돌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캔들 아래에 있어서 거래량 동반된 상승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주봉도 보시면 이 장대 양봉 중간선 340달러 지켜주게 되었고요. 삼각세기의 상단에 계속 저항받았었던 추세를 돌파해주고 뚫고 지지받아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밑에 추세 하단도 깨지지 않고 지켜주면서 반등 저점을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봉상도 340달러 중요하고 월봉 같은 경우에도 긴 장대 양봉의 중간선 부근 340에 밑꼬리가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340 일봉, 주봉, 월봉의 중요한 지지라인이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소 같은 경우는 밑에 475달러, 464달러 이 갭을 채울 가능성도 있고 올라오고 있는 21선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472달러 21선 지지를 받아주고 이탈된다고 하면 464 지지 갭을 채울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들고 있고요. 주봉상 장대 양봉의 밑선 475달러 이탈되지 않는 것 이탈된다 하면 464달러 이 갭을 5일주선과 함께 채울 가능성 높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현재 진행될 것 같고요. 255달러 그 전에 전고점이었었던 255 지켜주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갭을 채우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 높겠지만 잭소놀 미팅이든 엔비디아 실적이든 매우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변동성 좀 대비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미국 주식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상황과 시총 1위이기 때문에 정말 무겁게 움직이면서 반도체라든지 기술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잭소놀 밀팅이 비둘기 매파 성향에 따라서 변동성 발생될 수 있다. 이 정도 체크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 두 개 이벤트 기다리면서 주요 지지라인 붙이면서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